네, 안녕하세요. 전 로봇공학자 오세창이라고 합니다. 로봇공학자라고 하면 하는 일들이 많은데 저는 주로 로봇 관련 교육, 그리고 커리큘럼 작성, 그 다음에 로봇 개발 뭐 이런 쪽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이나 또는 뭐 이런 전문 교육을 받아서 시작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로봇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좀 개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 학과 또는 로봇과 관련된 기계, 전기, 뭐 컴퓨터, 계측 뭐 이런 관련 학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공부를 좀 한다면 누구나 로봇공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전기전자를 공학을 했고요. 전기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로봇 일을 조금 접했어요. 그래서 로봇에 다른 사람보다 좀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둔 뒤에 로봇을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로봇 교육센터와 로봇 개발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좀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로봇에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쉽게 접할 수 있었죠. 네. 저는 주로 로봇으로 학생들 교육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쭉 한 10여 년 이상을 저한테 배우고 뭐 대학에 당당히 뭐 합격을 했거나 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로봇 관련 뭐 세계대회 이런 데 참석을 많이 하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냈을 때 아무래도 그럴 때가 좀 뿌듯한 감정이 있지요. 로봇은 자꾸 나날이 새로운 로봇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 그런 것들이 계속 매일매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부분들을 뒤처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로봇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항상 힘든 부분입니다. 수익은 뭐 만족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서 뭐 교육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들도 물론 있겠지만 개발된 로봇의 이제 유통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가지고 이벤트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제 수입의 뭐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솔직히 저는 기계공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도 그래서 그런 분야로 갔었고, 기계 뭔가 이렇게 조립하고 만들고 뭔가 꾸미고 뭐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게 사실은 이제 다 이어졌는데 로봇공학자가 될 거라고, 그때 당시에는 로봇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비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로봇공학자에 대한 꿈은 아니었지만 이런 비슷한 공학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은 뭐 이룬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한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됐을 때 제가 주저없이 선택했던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기계공학자로서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업계 계통의 학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업계 계통의 학교를 갔기 때문에 중학교 때 아마 제 꿈이 딱 정해졌고 그 길을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다니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미래 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이제 뭐 흔히 뭐 연봉이 얼마냐, 어떤 그 경제적 가치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돌이켜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적성에 맞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재밌게 일을 하느냐. 그리고 요즘은 그 정년이라는 게 좀 있어서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60도 되기 전에 벌써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내 적성에 맞고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선택하면 나중에 그 보람도 클 거고 또 거기에서 오는 그 성취감도 크기 때문에 훨씬 어떤 경제적인 관념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슴이 따뜻해질 되겠죠. 예.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로봇이기 때문에 이 로봇과 또는 요즘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4차 산업 그 혁명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과학적인 어떤 그 산물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던 대로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려면 저는 이렇게 로봇 박물관 같은 거를 하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와서 좀 호기심을 좀 풀 수도 있고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자꾸 새롭게 발전돼서 나오는 그런 문물들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로봇 관련 어떤 박물관, 그런 어떤 체험관 뭐 이런 거를 좀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진로와 직업은 같으면 좋다고 봐요. 같으면 본인이 원했던 진로대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같아지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앞서 얘기했듯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걸 많이 고려를 하면 내가 생각했던 진로라든가 또 내가 내 전공과는 상관없이 그런 것만 쫓게 되는 경향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좀 나중에 좀 불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뒤늦게 제 길을 가려고 하면 길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항상 학생 시절에 뭔가 배울 수 있을 때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내 진로를 정확하게 정해놓으면 결국은 그것이 직업으로 연결이 될 거고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 그 PPT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은 꾸는 만큼 이루어진다. 꿈을 꾸지 않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겠죠. 그런데 또 꿈을 또 원대하게 꾸면 꿀수록 또 그만큼 힘들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꿈꾼 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꿈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룰 수 있든 이룰 수 없든 부족함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꼭 가슴속에 간직하고 꾸고 있어야 그 꿈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학생 때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될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 꿈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꿈을 꿔야 될 시점에 왔기 때문에 무슨 꿈을 꾸든 무슨 진로를 선택을 하든 그 꿈이 내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 직업은 아니더라도 평생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지, 정말 즐거운 일인지,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서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걸 판단을 해서 가장 자기한테 맞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는 그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중학생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좀 어떤 이상과 꿈을 쫓는 데 있어서 조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길, 그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이름은 경주 로봇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경주 로봇이라고 해서 4개의 다리를 가진 로봇으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는 로봇이에요. 여러분 만들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경주도 해보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안에 기계적인 원리들이 다 숨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면서 그 원리도 한번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그 부품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부품 보면은 선생님은 이미 부품을 옆에 이렇게 다 풀러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부품을 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러 놓을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 상태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번호가 써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숫자도 써져 있고 영문으로 C, 그죠? C, D 이렇게 다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부품을 찾아야 다음에 찾기가 편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옆에 번호가 있으니까 D에 4번, D에 5번 이런 식으로 다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뜯어서 만들면은 그만큼 쉽습니다. 미리 다 뜯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좌우를 헷갈리거나 전후를 헷갈리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만들기 조금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미 다 풀러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럼 만들기를 시작을 해볼 건데 그 안에 보시면 이런 설명서가 있어요. 이 설명서를 여러분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 이 설명서는 이 넓으니까 이렇게 넓은 면으로 돼 있잖아요. 이 넓은 면을 다 펼 필요는 없습니다. 반씩 펴서 이렇게 자기 책상 위에 놓고 이걸 보면서 만들도록 하고요. 이걸 보면서 만들되 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면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부품에 보면 아까 있는 것처럼 A, B, C, D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품마다 번호가 붙어 있으니 부품이 필요할 때 설명서에 적혀 있는 그 일련 번호를 보고 그대로 찾아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반을 접어 볼게요. 자, 1이 보이도록 이렇게 놓고 자기 책상 위에 딱 놓습니다. 자, 순서대로 만드는 거예요. 1번 갔다가 어떤 친구는 3번 가고 성질 급해가지고 5번 가고 막 이런 친구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만들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고 뜯어야 되고 그러다가 부품 망가뜨리고 뭐 이런 친구를 많이 봤거든요. 순서대로 천천히 만들면 다 보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1번에는 부품이 뭐가 필요하냐면 기업 박스가 필요해요. 이게 기업 박스입니다. 자, 이게 기업 박스예요. 그 다음에 부품에 보면 벌써 번호가 있죠. B2, B2 두 개 있죠. B2 두 개가 있습니다. 그 B2를 찾아야 돼요. 그 부품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있죠. 이거예요. 하나는 선생님이 하나 붙여놨어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기업 박스에 보면 파란색 선과 이렇게 하얀색 선이 있어요. 요거를 위치를 잘 잡아 놓으시고 먼저 항상 모든 거는 설명서에 있는 그대로 부품을 놓고 한다고 보면 돼요. 설명서와 모양을 반대로 한다든가 또는 뭐 좀 좌우로 틀어놓는다든가 이러면은 여러분이 헷갈려서 나중에 조립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억지로 조립은 됐는데 나중에 작동이 안 돼서 또 다 뜯어야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설명서에 있는 모양 그대로. 자, 그러면 책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 선과 파란색 선이 있는 쪽이 자기 쪽으로 본인 앞쪽으로 이렇게 그대로 놓으시면 되고 B2는 양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B2가 같이 있는데 방향을 동일하게 끼워주세요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이렇게 뭐 90도로 꺾는다든가 조금씩 돌아간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끼워주셔야 돼요. 양쪽으로 이렇게. 자, 됐죠? 이렇게 끼워 놓으시면은 양쪽으로 같은 방향. 이거는 기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만든 다음에 돌아가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놓으시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번의 첫 페이지를 했어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이제 그 본체에다가 끼울 거예요. 이게 본체입니다. 2번에 보면 이게 이름이 뭐냐면 A8이에요. A8. 설명서에 보면 A8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A8이라는 걸 딱 꺼내놓고 그 위에다가 조금 전에 B2를 조립한 기업 박스를 이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여기는 딱 모양 보면은 벌써 건전지가 왠지 끼워질 것만 같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립하려고 하는 부위는 건전지가 있는 방향이 아닌 건전지 반대 방향. 그죠? 그리고 항상 앞면과 뒷면을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놓고 하면 또 안 되겠죠. 반드시. 그래서 설명서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셔서 정확히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보면 핵심이 되는 부위는 항상 설명서에 이렇게 지시선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 지시선에 따라서 끼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요 아래 부분, 여기 양쪽으로 요 부분이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 여기에다 같이 끼워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끼워서 딱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됐죠? 조립이. 그 다음에 A7이 요겁니다. 그죠? 요거 요 부품이에요. 요 부품. 자, 요 부품은 근데 좌우가 틀려요. 하나는 좀 위쪽에 있고 하나는 좀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쪽에다 끼워야 될 것이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은 선생님 쪽 앞쪽에 자신의 앞쪽에 있는 게 좀 아래쪽에 있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방향. 방향을 항상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옆에 보면 A7의 방향 주의라고 써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 왼쪽에 조금 위에 있고 오른쪽에 좀 아래가 있습니다. 자, 끼워 볼게요. 이렇게. 그죠? 자, 보이시죠? 여기 옆에 보면 끼울 수 있는 공간이 딱 돼 있어요. 딱 끼워 볼게요. 즉 기어 박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내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다 됐어요. 이제 선만 파란색 선과 흰색 선을 어떻게 이동해라라는 것이 설명서에 보면 역시 있어요. 자, 파란색 선에 보면 어디로? 옆에 원판에 옆에 보면 작은 구멍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끼워줘라라고 돼 있어요. 표시. 그렇죠? 이걸 보여줘야 되나? 자, 보시면 그죠?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들어갈 거 돼 있죠.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끼워주시고 이렇게. 또 흰색 선은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흰색 선은 어디다 끼워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보면은 스위치를 연결하는 게 있어요. 자, 스위치 한번 볼까요? 요게 스위치예요. 스위치 빨간색 선과 하얀색 선이 있는 스위치를 이제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스위치는 연결할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설명서가 아주 친절하게도 다 모든 걸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모양을 보고 여러분들이 앞, 뒤, 전, 후, 좌우를 다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갑자기 기어 박스를 위에다 놓고 조립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스위치 연결하는 데 보면 어느샌가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데 이거를 그냥 여기서 아무리 연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뒤집어진 상태, 건전지가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자, 보면은 빨간색 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여기다 딱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됐죠? 빨간색 선이. 스위치는 온과 오프인데 그냥 오프에다 놓으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온으로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빨간색 선은 옆으로 가고 하얀색 선 옆으로 가고. 네, 이렇게 해서 스위치가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스위치가 지금 설명서에 지금 반이 접혔는데 설명서의 반을 다시 한번 좀 더 펼쳐볼게요. 이렇게 펼쳐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하도록 이런 식으로 반씩 이렇게 접어주세요. 보시고 자, 보시면 스위치가 자꾸
어디에 고정이 안 되니까 자꾸 어디로 벗어나려고 하죠. 그래서 스위치를 잡아주는 부품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A2예요. 이 부품이에요. 이 부품. A2. A2로 여기 스위치의 이 부분 양쪽에 구멍 있죠? 두 개를 딱 끼워서 스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어디에 달아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파란색 선 올라와 있는데 그 파란색 선 올라와 있는 부분에 이 흰색 선을 혹시 끝에 선이 풀러져 있다면 이렇게 꼬아주면 됩니다. 요거를 흰색 선이 있는 아까 파란색 선이 올라왔던 부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다시 말해서 흰색 선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빨간색 선하고 약간 엇갈리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빨간색 선은 어떻게 해야 돼? 빨간색 선도 옆에 보면 여기 구멍이 있죠? 구멍에 같이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고 쭉 빼주고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은 여기까지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배터리 단자를 한번 연결을 해볼 거예요. 배터리 단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 이거 있죠? 배터리 단자입니다. 자, 배터리 단자는 잘 보시면 한쪽에는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런 모양이 돼 있고 한쪽에는 살짝 구멍이 난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일 거예요. 자, 먼저 파란색 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요 파란색 선을 여기 선이 혹시 해진 게 있다면 이렇게 꽉 조여서 선을 고정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 사이에 큰 구멍이 있죠? 구멍 이렇게 끼워주세요. 한 3분의 2 정도 끼워주시고 이렇게 딱 반절 정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꼬아주세요. 선을. 자, 선생님이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꼬아서 이 단자와 이 선이 완벽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꼬아주세요. 어떤 친구는 여기 한두 번만 갖고 놔둬서 나중에 쏙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너무 깊이 넣어가지고 이 파란 선을 갖다 여기다 꼬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전기가 안 통하겠죠. 전기가 안 통하면 나중에 건전지를 끼워도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 됐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단자가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는지 빨간 선을 써야 되는데 빨간 선이 지금 밑으로 가 있어요. 아까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얘는 이쪽으로 쭉 선을 따라서 여기 보시면 여기 선을 고정하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다 딱 고정을 하시고 그래서 뒷부분에 위로 올라오세요. 다시 이렇게 그러면은 파란 선과 빨간 선이 위로 올라오죠. 여기에서 요 단자를 아까 했던 대로 이렇게 다시 한 3분의 2 정도 해서 빠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이렇게 조여주세요. 이렇게 이걸 조여도 되고 요걸 조여도 되고 이렇게 조여서 딱 그러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연결된 단자는 요 사이에다 끼워주는 겁니다. 양쪽 사이에다가 이렇게 제일 끝에 하나만 이렇게 살짝 끼워주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렇게 반대편도 빨간 것도 이렇게. 자, 됐죠? 그래. 자, 이렇게 딱 연결되면은 이제 단자가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흰색 선도 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 밑에 보니까 흰색 선이 아까 위에서 하나 넣었기 때문에 흰색 선이 나란히 모아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모아져 있으면 이 흰색 선은 흰색 선끼리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꼬아주세요. 이렇게. 여러 차례 끝까지 꼬아주시고 요거를 살짝 안으로 한 3분의 2 정도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놔두면 보기 흉하기 때문에 또 전기가 흐르는 곳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튜브, 실리콘 튜브를 여기다 딱 끼워주세요. 자, 그러면 전기 선이 이렇게 노출되지 않겠죠? 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역시 끼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딱 끼워주세요.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기본은 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한번 볼게요. 여기도 지금 선생님이 금방 1번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이 설명된 부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진행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한 게 바로 이겁니다. 됐죠?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여기 한 곳들을 이제 보호해 주는 거예요. A3과 A4를 찾으세요. 자, 요거는 A3, 얘는 A4.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모양은 틀리는데 찾아서 여기다 끼워주는 겁니다. 선을 이제 보호해 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스위치 있는 쪽이 왼쪽으로 와 있는 겁니다. 먼저 A3을 먼저 끼워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빨간 선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주고, 얘는 스위치 있는 부위와 여기 파란 선의 복잡한 부분들을 이걸로 다 가려주는 겁니다. 됐죠? 자,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됐어요. 그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각종 링크들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그림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것만 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책도 보면서 두 개를 다 같이 보면서 해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품, 즉 D2와 D3를 찾아야 돼요. 자, 그게 그림에서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정받은 로봇에 따라서 로봇이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인 친구는 그림과 똑같은 노란색이겠지만 선생님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이게 노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또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겠죠. 파란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색깔이 없다고 저기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아니고 요거네요. 요겁니다. 자, 요거 왼쪽과 오른쪽 구분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항상 로봇을 만들 때는 좌우 구분을 잘해줘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은 부품을 찾을 때 D2 하나만 딱 뜯어서 먼저 조립하고 그 다음에 D3 딱 뜯어서 조립하고 하면 쉬운데 선생님은 다 뜯어놨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뜯어놓으면 잘 여러분 못 찾아요. 어떤 게 D2고 어떤 게 D3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 뜯어놓지 말고 하나씩 뜯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선생님은 모양을 보고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찾아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앞부분 뒷부분 잘 구분해야 돼요. 여기 지금 스위치 있는 부분을 앞쪽이라고 본다면 여기 꺾어진 부분이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2번 완성을 했어요. 2번까지는 쉽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좀 어려워요. 이제.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에서 바로 3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2번에 요 설명서의 앞부분에 요 밑에 있는 부분을 다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요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림을 보시고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아무래도 이걸 같이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로봇은 걷는 기능과 뛰는 기능 두 개 다 있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걷는 걸로 만들지 뛰는 걸로 만들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중간에 어느 쪽으로 만들었든 나중에 걷기 모드에서 뛰기 모드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지금 다 뜯어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하나는 정해놔야 돼요. 선생님 생각에는 우선 걷기 모드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도 여기 보시면 각도 선택 가능 해가지고 런으로 할 거냐 워크로 할 거냐를 봤을 때 자, 이쪽에 우선 저는 선생님은 걷기 모드로 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품이 가로쳐지고 이렇게 두 개씩 써져 있는 부품들이 있어요. 이 부품들은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가로쳐져 있는 분은 왼쪽에, 그러니까 한번 만들고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른쪽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D7을 먼저 씁니다. D7을 찾아보세요. 자, 모양을 잘 찾아서 D7과 D6이 두 개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자, D7은 이런 모양이죠. 여기 저기 설명서하고 똑같은 그림을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B3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B3이에요. 이거 B3 찾아놓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B7이라는 게 또 필요하죠. B7도 찾아놔야 돼요. 요거 B7. 근데 B7은 또 역시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요것도 구분을 잘해서 찾아야 돼요. 왜 이건 다르냐면 걷기 모드를 할 거냐 또는 뛰기 모드를 할 거냐에 따라서 요 모양의 위치가 틀려져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요거 구분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요걸 연결할 때 요렇게 연결하느냐 요렇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걷기 모드와 뛰기 모드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있는 걸 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선생님은 뭐 걷기 모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안쪽 거에다 연결하면 되겠죠? 두 개를 똑같이 하면 돼요. 만약에 가다가 혹시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두 개를 똑같은 모드로 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끼워서 이렇게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고정이 돼요. 되죠? 이렇게 고정이. 자, 여기 아까 걷기 모드와 뛰기 모드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것만 풀러서 이렇게 빼주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렇게 변경해 주면 되니까, 우리는 이 안쪽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조여주면 이렇게 또 조여지는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요 모양이 됐고요. 잠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A5를 찾아야 돼요. A5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죠. 자, 이런 모양을 찾아서 A5번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 그 다음에 B5번 요겁니다. 요걸로 요 모양 그대로 만들어 준 겁니다. 우선 A5번과 B5번을 연결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 구멍이 옆으로 끼워서 이렇게 돌리게끔 되어 있어요. 어느 쪽으로도 다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거꾸로 돌려서,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어디? 여기 있죠? 여기 끼워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안 빠지죠. 이렇게 안 빠지는 이런 모양이 딱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스펀지가 필요합니다. 스펀지 있죠? 스펀지입니다. 이 스펀지는 요 아래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이 모양대로 이렇게 끼워주면 돼요. 이렇게 다리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B8이라고 하는 부품이 필요해요. B8이라는 부품은 이거예요. 이거 작은 거. 얘로 스펀지가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끼워주는 겁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도 하나가 더 필요하죠? B8하고 A1이 필요해요. A1은 요겁니다. 자, A1은 여기다 딱 이렇게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B8에 아까 우리 썼던 거 여기 있죠? 요거 작은 거, 요거 다시 한번 여기다 딱 끼워줍니다. 이렇게. 다리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 오른쪽 거. 잠시 놓을게요. 오른쪽 거. 자, 그러면 이제 왼쪽 거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돼요. 미리. 왼쪽 거. 그래서 왼쪽 거는 아까 이 가로 있는 쪽에 숫자라고 그랬죠? 자, 요거 갖다 놓고, B3는 똑같고요. 그죠? B3 똑같고, 요거 B7. 예. 이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요게 뭐냐면 A6번, 그 다음에 B4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요. 자,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리고 얘는 아까 이 안쪽에 끼웠었죠? 이 안쪽에 이렇게. 자,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는 자. 얘는 이제 오른쪽 하나는 왼쪽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두 개 그냥 연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한번 이쪽에 아까 우리 여기 돼 있던 거에 오른쪽을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자, 중요한 건 앞쪽 이런 어디가 앞쪽인지 어디가 왼쪽인지 이런 것들 잘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앞쪽 거 그러려면 스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그 스위치 부분으로 모터를 로봇을 이렇게 돌려줘요. 이렇게. 자, 여기가 오른쪽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뒤집어 보면 거꾸로 돼 있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C1이라고 하는 부품이에요. 이 부품이 바로 요거네요. 요거죠. 그죠? 이 C1. 그 다음에 B10번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어요. 요 B10번이라고 하는 요거. 이건 이중으로 된 겁니다. 요거는 요거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보면 다르죠? 이렇게 요걸로. 자, 얘를 보시면 뒷부분에 자, 여기에다가 딱 대고 B10번을 이렇게 끼워줘. 됐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 과정에 가면은 아까 만들었던 오른쪽 다리가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다리 거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좀 복잡해요. 여기가 좀 복잡합니다. 자, 우선 여기 좀 전에 만드는 얘부터 연결을 해놓고 이건 나중에 연결을 할게요. 얘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요렇게 연결돼 있으면 여기 연결되는 거는 B10번이라고 하는 링크가 필요해요. B10번 여기 있죠? B10번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죠? 그림에 보면 여기. 자, 여기. 요게 어디로 가냐면 아까 우리 1번에서 만들었던 B2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여기. 여기 있죠? 자, 요게 여기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B2에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어디다 연결하느냐? 어느 쪽에다 한쪽에다 연결하면 돼요. 똑같이 연결하면 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우선은 두 개 중에 편한 곳 한 곳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D4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요거예요. 자, 이거죠. 자, D4가 있고 그다음에 B10이 또 필요해요. B10번. 자, 얘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끼워진 상태로 쭉 내려가서 요 앞부분에 들어가죠. 자, 여기까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조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B10 다음에 B11번이 있어요. B11번은 링크 중에서 좀 짧은 거예요. 요거. B11번은 여기 들어가서 모양에 보면 여기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쭉 가서 요거 아까 이 링크의 가운데 부분 여기 얘하고 만나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짠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른쪽 조립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과정에 넘어가서 보면 뭐 스티커 붙이는 거 있는데 스티커는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붙여도 돼요. 미리 붙일 필요 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티커는 나중에 붙일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 그림 보면 C5가 이거예요. 자, 요거 모양이 있죠? 요 모양 찾고 그 다음에 B11이 요거 두 개거든요. 요거 두 개. 그죠? 두 개 놓고, 자, 하나는 앞부분 조립할게요. 요게 어디로 보시면, 자, 여기 아까 우리 썼던 것들 중에서 하나 여기 아무것도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연결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여기가 이제 조금 복잡해요. 여기가. 자, 여기는 연결을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연결돼 있던 부분 중에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 이렇게 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 개, 여기는 세 군데가 만나는 거죠. 그죠?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른쪽이 끝났어요. 됐죠? 여러분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른쪽이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왼쪽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립을 하면 돼요. 자, 3번으로 넘어가서 왼쪽으로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지금 3번은 왼쪽 조립하는 거예요. 3번에 아까 필요한 요거 C1, 그 다음에 B10 2단짜리.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뒤집어야 되겠죠? 반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렇죠? 요 모양 딱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렇게 B10 연결하고 됐죠?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왼쪽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이제 여기가 드디어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요게 사용이 되고, 요것도 역시 사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B12 2개, B11이 2개, B11이 1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요거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아래 거부터. 자, B10을 이용을 해서, 여기 B10을 이용을 해서 요 부분, 여기 있죠? 여기 끼워서 얘가 어디로 가죠?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B10 또 하나는 요거 연결된 거에 요 가운데 부분 있죠? 가운데 부분. 얘가 어디로 쭉 가서 앞부분, 빨간 거 처음에 끼워놨던 거 여기 딱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B11 하나는 자, 여기 연결이 되면서 요를 요 가운데 부분 여기 만나는다고 그랬죠? 여기 두 개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됐죠? 꽂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B10 하나가 여기 연결된 부위가 B2라는 거, 여기 B2 아까 우리 이쪽에 연결됐던 거 있죠? 요거 연결됐던 거, 요거 여기 같은 위치에 하느냐, 반대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걷기와 뛰기가 서로 달라지는데 우선은 같은 방향으로 해볼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잠깐만요. 아까 지금 다시 여기 보면은 B10이 여기 들어가서 B2에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 B2에. 근데 아까 우리가 아래쪽에 연결했기 때문에 얘도 같은 아래쪽에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B10 하나 갖다가 여기 연결해 주면 되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양이 다 완전히 됐어요. 요거 하나만 지금 남았어요. 10.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있으니까 뒷부분에 우리가 같이 해볼게요. 뒷부분에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자, 됐죠.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지금 현재 여기 왼쪽에 연결하는 것은 다 만들었어요. 끝났죠? 연결하는 거는 모양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요거 즉 C5번 얘만 이제 연결해주면 이제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모양이죠. 요 앞뒤 모양을 잘 봐야 돼요. 항상 스위치 모양을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 앞부분에 있으니까 얘도 앞부분으로 가고, 얘를 하나를 B12를 여기다 딱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 지금 하나 빼먹었는데 지금 연결하는 게 아닌데 먼저 연결을 했네요. 여기 이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에 이 부분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까 오른쪽 조립한 거하고 똑같은 건데 좌우만 대칭으로 조립하면 돼요. 됐죠?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다리가 다 완성이 됐어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3번이 다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4번부터는 사실 이제 그 보호 장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경주용 로봇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디 부딪히거나 이럴 때 몸체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고, 실제 중요한 것은 이 다리를 연결함으로 해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걸로 해서 사실은 다 됐는데, 이제 다리 저기 앞부분에 보호 장치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자, 요거 B1이 있고, 그 다음에 C3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B9 요거 이렇게 요 부품이 필요해요. 자, 요걸 먼저 한번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이 부분에 있죠? 이 부분에, 이 부분 여러분. 자, 요렇게 해서 B9를 하나를 여기다 끼우고 여기다 끼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됐죠? 자,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느냐? 자, 들어가는 위치를 잘 보시면 여기 보면 또 스위치가 보이죠? 이 스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스위치 기준으로 해서 아랫부분에 이렇게 끼우고, 요거는 굉장히 길죠? 길어서 긴 조임 장치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안쪽에서 쭉 밀어 넣으면요, 이렇게 돼서 살짝 조여주면, 이렇게 살짝 하면은 딱 걸려서 조여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앞부분 딱 가이드가 딱 되는 거죠. 가이드가, 그죠? 이렇게 딱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앞으로 가이드까지 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위에 자, 이제 일종의 몸체를 만드는 거예요. 몸체 보호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스티커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예쁘게 붙여도 됩니다. 지금은 만들기에 집중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 네 군데가 여기 네 군데에 딱 끼워서 들어가게끔 딱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갖다가 딱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힘을 주면 딸깍 소리가 나요. 이렇게 딸깍 딸깍. 그죠? 자, 완성됐어요.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배터리가 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건전지 상식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는 플러스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이 평평한 데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보시면 플러스와 이 DC 모터는, 이거 우리가 쓰는 게 DC 모터가 이 안에 붙어 있는데, DC 모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혹시 잘못 연결해주면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돌아요. 그래서 이 경주용 로봇이 여기가 앞이라고 하면 앞으로 쭉쭉쭉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건전지를 거꾸로 넣으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건전지를 잘못 꼈구나 하고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앞부분이, 스위치 있는 앞부분이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딱 끼우고, 항상 마이너스부터 끼웁니다. 끼우고 이렇게 눌러주면서 플러스 사이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원래는 왼쪽 플러스 쪽은 이렇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게 원래 상식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 만들기 쉽게 바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빨리 스위치를 꺼주면 돼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 주면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버를 위에서 다 끼워줄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성됐습니다. 자, 완성됐고요. 스위치를 켜고 움직임을 한번 볼 건데, 여기 선생님이 이쪽에 왼쪽 부분에 이걸 선생님이 하나 빼먹었네요. 아까 스펀지 연결하는 반대편, 스펀지 연결하는 곳에 스펀지 연결해 주고요. 이거 하나, 이거, 자, 요거 이렇게. 이쪽 다리도 빼먹었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다리가 좀 부드럽게 걷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자, 됐죠?
자, 그리고 스위치를 켜면 동영상으로 안 됐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떤 넓은 곳에서 누가 빨리 가나 이렇게 경주해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걷기 모드와 뛰기 모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걷기 모드와 뛰기 모드는 이걸로 바꿔주면 된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요걸로 빼서 옆에 살짝 각도만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요거 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 B2에 연결하는 요 부분, 그거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를 빼서 서로 이렇게 엇갈려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엇갈려 주면은 이거는 걷기 모드가 되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끼우면 뛰기 모드예요. 뛰기 모드는 그냥 정말로 막 팔짝팔짝 뛰어다녀요. 그 여러분들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도록 하고, 걷기 모드는 이 정도로 그래도 빠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 안 움직이면은 그런 건전지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건전지를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큰 문제는 없어요. 하시는 데 있어서. 만약에 잘못 만들었다고 싶고 뭔가 동작이 이상하다 싶으면 다 분해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도 돼요. 이거는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경주 로봇을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여러분들 잘 만들어서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